안녕하세요. 산업강사 프리쌤 윤경아입니다.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분당서울대병원 내과병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1년 반 정도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때 간호직 공무원도 준비하고 그 공백기 동안 커말 1급이랑 한국사 1급 그리고 운전면허 2종 해서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때 탈임상을 하려고 정말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인에 계속 들어가서 지원하고 떨어지고 면접 기회 생기면 또 지원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는데요. 결국에는 1년 반 동안 그냥 자격증만 취득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돈과 시간을 허비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나는 공무원 공부는 그런 머리는 좀 없는 것 같고 일단 돈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숙식이 가능한 요양병원, 요양재활병원으로 가자 해서 야간 근무를 나이트킵을 한 달에 17일을 했어요.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밤샘 근무를 했는데 그거를 1년 반 정도 하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아나필라티 쇼크도 오기도 하고 막 부정맥도 생기고 정말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9에 실려가면서 엄마가 너 그 일을 계속 해야겠니? 야간 근무하는 거 너무 건강이 너무 많이 상한다.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래 나도 이 일은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거의 마지막 한 달 정도는 그냥 수시로 거의 자소서 로봇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지원했어요. 복붙 계속 해가지고 박리담의 형식으로 퀄리티를 높이기보다는 그냥 양적으로 승부한다 해서 막 뿌렸죠. 막 뿌렸는데 마침 보건대행 기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되게 좀 성의 없이 썼어요. 성의 없이 썼는데 연락이 와서 와 이게 웬걸? 거기랑 이제 그 동부화재에서 보험심사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딱 두 군데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청구하는 그 비용이 적정한지 그거를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동부화재 그쪽으로 가면 거기 그때가 또 정규직 자리여서 그 자리로 가면 내가 나중에 금융 자격증 취득해서 언더라이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미 보건대행에 취업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와가지고 죄송하다 이미 취업을 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절을 했죠. 언더라이터 쪽으로 가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금융 쪽 자격증 따면 정말 승승장구. 보험회사 하면 막 영업하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한테 보험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직무는 이제 뭐 환자가 내가 청구한 의료 비용이 뭐 적정하게 잘 청구를 했는지 그리고 언더라이터 같은 경우는 이 고객을 가입을 시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직원하고만 이제 상대를 하면 되고 뭔가 제가 영업을 뭐 고객 불특정 다수에게 뭐 영업을 한다든지 고객을 뭐 뛴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서 보건대행으로 이제 취업을 했죠. 거기서 6년 대리로 근무를 했어요. 제가 있던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여가지고 연봉을 정말 매년 정말 많이 올려줬어요. 진짜 매년 한 거의 500씩 올려주신 것 같아요. 진짜 거의.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 경력 5년 됐을 때 다른 대기업으로 최종 합격을 했어요. 최종 합격을 했는데 이제 제가 있던 보건대행 회사의 연봉을 듣고서는 왜 이렇게 많이 받냐고 이미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건대행 하면 좀 선입견이 있거든요. 보건대행이 너가 뭘 알아? 너가 해본 게 있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열정페이 아니냐, 너무 연봉이 너무 적지 않냐 이렇게 두 가지 선입견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표님께서 간호사들이 혈압, 혈당만 재는 게 보건관리자가 아니다. 보건관리자는 유해물질도 잘 알아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업병과 관련해서 상담도 해야 하고, 유해물질 교육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간호사들 자격증 따야 된다 해가지고, 자격증 이제 특강도 막 열어주시고, 직접 강의도 해주시고, 그리고 자격증 이렇게 우리가 시험 보고 책 사고 이런 거 비용도 다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입사한 지 한 1년도 안 돼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제가 있었던 대행은 간호사들이 근고롭게 유해용 조사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위생 파트에 대한 업무도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다른데 그 대기업 면접 볼 때 그 부분이 정말 유용했어요. 보건대행인데 이런 것도 아세요? 그냥 뭐 혈압만 재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와, 이런 것도 할 줄 아세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건대행도 좋은 곳에 가면 정말 페이도 진짜 대기업보다 많이 받고, 정말 직무 역량을 많이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건관리자로 있으면서 산업위생, 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안전기사 이렇게 3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기를 낳고 나서 제가 프리랜서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왜냐면 아기가 한 달에 14일을 아픈데 양가 부모님이 다 멀리 계시니까 애를 어디다 맡겨요. 아픈데 1년에 연차는 15개인데 한 달에 다 쓰면 남은 일은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를 좀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21년도에 산업보건지도사를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서 운 좋게 1차를 합격을 했고, 그래서 나 이제 보건관리 대행 설립할 수 있나 보다. 그게 있어요. 산업보건지도사를 취득하면 경력이 없어도 고졸이어도 보건대행기관을 의사 선임 없이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30개까지. 그러면 제가 영업만 잘 뛰고 실력만 좋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 보건대행 설립할 수 있다, 막 완전 꿈에 부풀었는데 그 2차 이렇게 서술하는 게 너무 시험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포기를 했고, 그 다음 해에는 너무 육아에 치여가지고 아예 시험조차 응시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산업보건지도사가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위상이 정말 많이 높아져서 지원자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따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 5년 안에 따는 걸로 목표를 바꿨어요. 일단 제가 하는 직무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해봐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있었던 보건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보건관리자로 취업하는 곳은 이제 건설업이 많이 뽑죠. 많이 뽑고 대신에 이제 주 6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좀 길어요. 뭐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오전 8시까지 출근하는 데도 있고 오전 7시까지 출근하는 데도 있고, 보통 한 11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업도 있죠. 제조업이랑 뭐 공공기관이랑 뭐 서비스업, 뭐 유통업 이런 데서도 30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많이 뽑아요. 그리고 미화업체, 경비업체 이런 협력업체에서도 300인이 넘으면 이제 선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뽑고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안전보건팀이 이제 보건관리자가 여러 명 있는 곳이 진짜 좋아요. 보건관리자가 선배들이 많아야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노동부 점검이나 뭐 이런 평가 이런 거 받을 때도 자문을 구할 수 있어서 이런 경험치가 많으니까 배울 점이 정말 많죠. 그런데 만약에 혼자 보건관리자로 들어간다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전에 보건관리자가 해왔던 서류가 있으면 그거대로 좀 복붙해서 좀 나만의 스타일로 바꾸면 되는데, 그런 서류가 아예 없이 내가 첫 선임이다, 내가 첫 시작이다 하면
정말 맨땅에 헤딩도 많이 해야 하죠.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분위기가 보건관리자 하는 일 뭐가 있어. 너 그러니까 너 격리 업무도 해. 너 계산서 발행도 해.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업무를 많이 시켜요. 그런데 만약에 안전보건팀이 엄청 크게 있고 보건관리자도 이미 뭐 좀 위상이 좀 있는 곳이다, 좀 대우를 하는 곳이다 이러면 정말 나의 그 보건관리자 순수한 업무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계약직이더라도 선배가 있는, 보건관리자 선배가 있는 곳을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배울 점이 많아서 나중에 2, 3년 있다가 이직, 점프 하기 정말 편하죠.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 한 40대인데 저도 보건관리자 취업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본 그 협력 미화업체 그 보건관리자님께서 한 50대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도 보건관리자 선임이 됐거든요. 그리고 주 4일에 세후 한 240 이렇게 받으셨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정말 보건관리자를 취업을 하려면 그것만 보고 올인하면 지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기존에 메인 잡을 하나 계속 유지를 하시고 보건관리자 취업할 때까지 정말 계속 끊임없이 계속 지원을 하는 거죠. 될 때까지. 박리담의 형식으로 다 지원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기사 자격증 이렇게 취득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탈임상을 하기까지 정말 1년 반의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뭔가 올인해서 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메인으로 뭔가 하고 있다가 곁다리로 이직하는 식으로 뭔가 제가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의 보건관리자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번 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건관리자 취업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자격증을 딸 것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만 뿅.